가족들이 모인 명절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둘러앉은 식탁, 오랜만에 나누는 이야기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한 말이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이라면 다시 꺼냈을 겁니다. 아,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이해받으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오해를 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고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이라면 찾아가서 해명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또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서운함을 느낀 어느 저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명히 할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나 사실 그때 많이 속상했어 하면서 털어놓고 이해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분명히 할 말이 있었는데 굳이 꺼내지 않게 된 순간. 분명히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굳이 해명하지 않게 된 순간. 분명히 서운했는데 굳이 말하지 않게 된 순간.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전엔 분명히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내 입장을 들어줬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조용히 넘기게 됩니다. 이게 무심해진 걸까요? 아니면 포기하게 된 걸까요? 혹시 나이가 들면서 그냥 무뎌진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정말로 나쁜 걸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셨나요? 내가 너무 무뚝뚝해진 건 아닐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내 성격이 변해버린 걸까?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한 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했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관계에 쏟는 에너지, 설명하는 데 쓰는 에너지, 이해받으려는 에너지. 그 모든 에너지를 아낌없이 바깥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에너지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바깥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조금씩 안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설득하는 데 쓰던 힘이 나를 지키는 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쓰던 마음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어떤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설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오해받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냥 한 번만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 첫 번째 기억이 있습니다. 설명했는데 오해받았던 경험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전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고 나쁜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더 깊어진 오해였습니다. 말할수록 상황은 더 꼬여갔습니다.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 그 경험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두 번째 기억이 있습니다. 말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던 경험입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꺼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담아뒀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고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경험이 또 하나 쌓였습니다. 세 번째 기억이 있습니다. 이해받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지쳐버렸던 경험입니다. 더 잘 설명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알아줄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이 표현하면 마음이 닿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말했습니다. 더 설명했습니다. 더 애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이해가 아니라 더 깊은 피로였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허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 설명해도 오해받고 말해도 달라지지 않고 이해받으려 할수록 더 지쳐버리는 경험.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반복되고 또 반복됐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지금의 조용함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나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설명하지 않게 됐습니다. 더 이상 굳이 해명하지 않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쳐서 놔버린 거 아닌가요? 관계를 포기하고 사람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원하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어서 억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침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 마음을 다 꺼내놓는다고 해서 관계가 반드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시간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입니다. 침묵을, 고요함을, 설명하지 않는 삶을.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갈등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소모적인 설명 대신 나의 평온을 선택하는 것, 상대를 바꾸려는 에너지 대신 나를 지키는데 그 힘을 쓰는 것. 생각해보면 가장 단단한 사람은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옳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단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관계에도 조용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나눠보겠습니다. 말이 줄어들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흐릿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했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붙들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멀어지는 것 같으면 더 많이 말했습니다. 더 많이 설명했습니다. 더 많이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줄어들고 나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보였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 이해받으려 할수록 더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 애쓰면 애쓸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말이 많을 때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잘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뒤섞여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았고, 그래서 진짜 소중한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줄어들자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남는 사람과 애써도 떠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뉘었습니다. 이것이 쓸쓸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 같고,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 같고, 혼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100명과 흐릿하게 연결된 삶보다 10명과 선명하게 연결된 삶이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100사람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조용해졌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다음에 나눠보겠습니다. 조용해진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셨나요? 나 혹시 외로운 건 아닐까? 사람들과 멀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혼자가 편해져도 괜찮은 걸까? 오늘 그 오해를 한 가지 풀고 싶습니다. 조용해진 것은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고립은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하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요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하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원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내적 자원의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공감, 누군가의 반응. 그것들이 있어야 스스로가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에너지의 원천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충분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가 편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그만큼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은 소리가 납니다. 가득 찬 그릇은 조용합니다. 우리가 조용해진 것은 비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충만함은 관계를 대하는 방식도 바꿔놓습니다. 말 대신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 변화에 대해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로 설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하려 했고, 논리로, 감정으로,
때로는 눈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설명을 거듭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망이었습니다. 말해도 안 되는구나 싶은 순간, 그 다음엔 기다림이 왔습니다. 말 대신 기다려보자 싶은 순간, 그리고 내려놓음이 왔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순간, 이 세 가지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의 실망, 수십 번의 기다림, 수십 번의 내려놓음이 조용히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도달한 것입니다. 말 대신 마음을 쓰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내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게 됩니다. 설득하려는 에너지 대신 공존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말이 많았던 시절에 우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그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방식이 더 잘 맞는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강물은 처음엔 빠르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깊어지고 조용해집니다. 소란스러웠던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조용해진 것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어짐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수용에 도달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 그 이야기를 다음에 나눠보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언제쯤이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 언제쯤이면 이해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날이 지금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받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 선택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참 오래 다른 사람의 기준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볼까? 저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내 선택이 맞는 건지 자꾸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오롯이 나에게 있어도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내가 편하다고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내가 괜찮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오면서 얻게 된 가장 조용한 선물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한마디 건네보시겠어요?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고, 조용히 나의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편안해집니다. 말이 줄어든 삶. 처음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 같고, 존재감이 작아지는 것 같고, 세상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얻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얻은 것은 갈등이 줄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부딪힐 일도 많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굳이 생기지 않아도 될 갈등이 생기고,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줄어들자 그 갈등들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싸울 일이 줄었고 상처받을 일이 줄었고 소모적인 감정 소비가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 얻은 것은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설명하고 해명하고 설득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 에너지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진짜 원하는 삶.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얻은 것은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예전처럼 지쳐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그 말이 오해받은 건 아닐까? 다시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함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진 것입니다. 말이 줄어든 삶은 작아진 삶이 아닙니다. 더 단단해진 삶입니다. 더 나다워진 삶입니다. 더 편안해진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이 줄어든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설명을 해봤고, 수많은 오해를 받아봤고, 수많은 실망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조용함이 된 것입니다. 그 조용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오래 살아오면서 천천히 얻게 된 가장 단단한 지혜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는 것, 소란스럽지 않아도 단단하게 사는 것, 말 대신 마음으로 관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나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의 침묵은 오늘도 지혜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하루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언제든 편하실 때 눌러주세요. 강요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